안녕하세요. 영성함의 혜령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이 범띠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유튜브에 보면은 그 같은 띠에 같은 해는 안 좋다라는 말을 제가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이 범해인데 이민년 이 해가 흑호랑이라고 해요. 흑호랑이. 저는 개인적으로 백호를 좋아하거든요. 백호랑이. 근데 올해는 흑호랑이래. 그러면은 검은 호랑이라 좀 생각만 해도 좀 무섭다? 좀 음산하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근데 이 흑호랑이 해에 이 호랑이띠들이 과연 어떨까? 라는 걸 이제 질문들이 있으셔서 제가 그걸 준비를 해봤는데 호랑이띠의 호랑이 해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 안 좋냐? 또 그것도 아니야. 참 이게 애매모호한 거지.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항상 제가 이제는 이게 뭐라 그럴까?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태어난 달, 태어난 날, 또 내가 태어난 시각, 또 내가 성씨가 뭐냐에 따라서 이 팔자는 바뀌어요. 그리고 좀 틀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좀 참고하셔서 아,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생각만 좀 하셨으면 좋겠어. 내가 막 말씀드린다고 해서 모든 게 정답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걸 참고를 하셔서 한번 좀 들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올해 이제 1998년생 이렇게 이제 25되는 친구들이거든요. 이제 무인생이에요. 이 무인생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할까? 일단 새끼 호랑이. 이제 인생의 첫 발을 이제 내딛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부모의 그늘 아래 있다가 이제 내가 이제 인생의 이제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이제 호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이 원래 인간도 그렇잖아. 사람들도 이 어렸을 때는 겁이 없잖아요. 그게 일단은 하나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인생들이 좀 힘든 해거든 사실은. 근데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가 낫다. 근데 작년에가 더 힘들었다는 얘기지. 근데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괜찮기는 한데 올해도 뭔가 하려고 해도 내 뜻대로 잘 되지를 않아.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제 연륜이 있으니까 아, 이때는 좀 이렇게 좀 피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가 말했잖아. 새끼 호랑이라고. 자, 자존심 강해. 뭐든지 의욕이 충만해. 아,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똥배짱들이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이 무인생들의 특성이 뭐냐면, 성향이 좀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갈린다 그러지. 그러니까 한쪽의 이 성향은 무대뽀야. 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무조건 그냥 밀고 나가는. 어떻게 보면은 좀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가 중간에 이게 아니다 싶으면 갈아타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 무인생들의 이 특성 자체가 그냥 무조건 가는 성향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시작하자마자 바꿔 타는 친구들이 있어. 내가 어느 정도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갈아타야 되는데 시작하자마자 아 이거 아니네 바로 갈아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무인생들이 이 성향이냐 이 성향이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많이 판도가 바뀌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찌 됐든지 간에 이민년에 이 무인생 되는 친구들 이제 98년생 이제 25되는 이 친구들은 올해는 내가 지금 이제 뭔가를 준비한다. 내가 또는 뭔가를 내가 좀 바꾸려면 올해가 기회야. 왜? 내년이 운이 좋거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내가 뭔가를 좀 준비를 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채워서 내년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한다면 분명히 지치지는 않아요. 지치지도 않고 내가 그냥 어찌 됐든지 간에 아 올해 내가 다 깔아놓을 거야. 내가 인맥이 됐든 아니면 뭐 밑밥이 됐든 아니면 뭔가를 갖다 내가 좀 시작하는 단계, 뭔가를 준비하는 단계로 갖고 아 나는 내년이 됐을 때는 모든 걸 갖다가 내가 이제 끌고 나갈 거야. 내가 뭔가를 득을 취할 거야. 자, 올해 만약에 내가 내년에 이제 뭐 자격증을 따야 돼. 그러면 올해 준비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내년에 내가 자격증을 따는 거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내가 준비가 다 됐어. 그럼 이제 내년이 왔단 말이야. 그럼 내년은 개묘년이야. 근데 개묘년이 딱 들어오면서 내가 문이 열리네? 그러다 보니까 어머 내가 생각지도 않게 내 손에 쥐는 거야.
그럼 어때? 자, 이 친구들한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세대만 해도 대한독립 만세야.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됐다. 라는 의미거든. 근데 이 친구들한테는 이 대한독립 만세가 어떻게 먹힐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만세를 부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손을 털어서 만세가 아니라, 아, 정말 내가 이뤘구나. 아, 내가 뭔가를 가졌구나. 이 성취감? 그리고 내가 이제, 아, 진짜 내가 해냈어. 이런 만족감 때문에 내가 이제 만세를 부른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2023년도 개묘년을 좀 바라보고 지금부터 움직이셨으면 좋겠어. 너무 까불다가는 다칠 수도 있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 무인생들 이제 시작하는 단계기는 하지만 조금은 한 박자 쉬어간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 살 인생이 더 길거든. 그러니까 조금 내가 한 박자만 좀 느리게 간다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면 분명히 내년에 가서 개묘년 2023년도에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무인생들 화이팅 하시고, 자, 이제 1986년생, 그러니까 이제 37 되는 친구들이죠. 병인생이에요. 이 병인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는 사실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누누이 말하는 게 뭐야? 야, 이제 37에 성주운이 들어왔다. 아, 이 성주운이 들어왔다는 거는 내가 이제 뭐 문서라고 이제 표현을 할게요. 문서는 뭐야? 내가 혼인 문서도 문서요. 내가 갖다가 취업 문서도 문서고 사업 문서도 문서야. 내가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다 문서란 말이야. 그러면은 혼인 문서가 있으면 이혼 문서도 있겠네? 그것도 문서예요.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뭘로 표현하는 게 좋을까? 자, 우리가 꽃이 있잖아, 꽃. 근데 꽃은 꽃인데 우리가 이제 온실 안에서 키우는 꽃이 있고 막 야생화도 있을 것이고 뭐 들꽃도 있을 거야. 근데 거리에 핀 꽃이다. 그럼 거리에 핀 꽃은 어때? 일단 꽃은 꽃이잖아. 막 자신감 있어. 아, 나는 이뻐. 나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어. 아, 나는 갖다가 누가 봐도 나를 갖다 인정해줘. 자, 이게 자신감인지 자만심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 병인생들의 특성이 그래요. 뭔지 모르게, 그러니까 좀 뭐랄까, 용가리 통뼈? 쥐뿔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자신감만 있는 거지. 근데 그 자신감이 물론 나한테 득이 될 때가 많아.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감 때문에 내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좀 내려놓고 조금은 나를 좀 감춰놓고 우리가 그러잖아. 멀리 뛰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움츠린다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는 한번 움츠려야 멀리 뛴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 똑같아요. 아, 자, 내 발톱을 숨기는 거야. 손톱을 숨기는 거야. 내가 기회가 왔을 때 손톱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지. 말이 어렵지는 않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 그래서 올해 내가 이제 조금 많은 변동수도 들어오고 사실은 이동수도 들어와요. 왜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아예 아무것도 없으면 기대라는 걸 안 해. 그죠? 그러면 기대를 안 하면 실수도 안 해. 근데 희한한 게 올해 이제 이 37 먹는 병인생들은 자꾸 떡밥이 와. 떡밥이 자꾸 오다 보니까 건덕지가 자꾸 생긴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기에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시기가 될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아까 내가 말했잖아. 자신감.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자신감. 그게 아무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신감이 있단 말이야. 그걸 살려야 돼. 아무거나 물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사실은 올해는 나한테 이동수나 변동수, 내가 직장을 옮긴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뭔가를 뭐 혼인을 한다든지 이제 여러 가지들이 참 많이 올 거야. 그러면 그 중에서도 내가 정말 계산기 열심히 두들겨야 돼. 저는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운이 들어왔을 땐 계산기 두들기지 마라. 그냥 무조건 밀어붙여라. 라는 말을 하는데 이 친구들은 올해는 필히 계산기를 두들겨야 돼. 두들겨보고 두들겨보고 또 두들겨보고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결정을 가지고 내가 움직여야지만 실수가 없는 게 아니라 덜하다. 그래서 올해 이 37살 되는 병인생들은 조금은 좀 많이 의논들을 하시고 남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뭐든지 결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그렇게 힘들게 지나간다 치지만 내년에 가서는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을 거야. 근데 그래요. 우리가 이 37이라는 숫자가 참 일곱 성주가 들어오면서, 저는 성주가 들어왔을 때는 성주굿을 꼭 해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다? 이제, 아, 올해 운 좋아요. 자, 성주운 들어와가지고, 올해, 대박이야. 내가 얘기를 해줘. 근데 그 뒤에다가 그 대신에 성주님을 꼭 받아주세요. 성주굿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꼭 해줘요. 근데 그 얘기는 없어졌어. 아, 그냥 운이 좋대. 이 말만 가지고 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온다? 그러면서 그래. 아, 그때 운이 좋다고 해서 성주 들어와서 좋다고 했는데 하나도 좋은 일이 없었어요. 근데 나는 얘기를 해주거든. 성주가 들어왔을 때 성주를 갖다 받아주면 그게 잘 풀리지만 성주를 안 받아줬을 경우에는 거꾸로 뒤집어져 버리면 더 힘들 수도 있다. 라는 말을 제가 꼭 해주거든. 근데 우리 이번에 37살 되는 병인생들은 그 말을 좀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 내가 이 방송에서 무조건 성주구 타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아 또 저 무당도 맨날 구타라고 그래 이 말 할까봐 내가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어찌 됐든지 간에 해서 내가 가져가도 내 복이고 막말로 안 하고 뭐 그래 내가 노력한 대로 살아간다 그것도 본인 복이야. 그러니까 어찌 됐든지 간에 참고는 하셔서 올해는 갖다가 뭔가를 벌리기 전에 계산기를 많이 두들겨라. 그리고 올해 성주는 받아주면 좋다. 대신 성주를 받아줬을 경우에는 이 성주가 끌고 가는 거야. 내년으로, 후년으로. 좋은 운을 끌고 간다는 얘기지. 그렇게 해서 그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올해 내가 대박 아니면 쪽박이야. 이런 생각 하지 말으시고, 내 무조건 대박 난다. 라고 나한테 최면을 걸어야 돼, 일단. 그리고 37살 잘 보내시고, 내년, 개묘년에, 좋은 일들 많을 거니까, 올해 내가 조금 지겹게 간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 전혀 없어요. 뭐 내년도 힘들다면 답이 없지. 근데 어쨌든 올해 힘들면 내년엔 괜찮아.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1974년생 49이요. 갑인생들이에요. 이 갑인생들이 참 뭐라고 할까? 작년에 그래도 나름 괜찮았어. 이 갑인생들이 작년에는 그래도 뭔가 좀 내가 좀 되는 것 같고 그래도 뭔가 성과가 좀 났었을 것이고 좀 괜찮았단 말이지. 그래서 아마 기대들을 했을 거야. 아, 내년에 이민년이야. 내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셨을 텐데 제가 좀 찬물을 끼얹는 것 같네. 근데 이 갑인생 분들은 올해는 다른 거 없어요. 자, 건강 좀 신경 써라. 아니, 나이도 젊은데 아직은 무슨 건강을 신경 쓰래. 지금 내가 돈을 벌어도 현찬을 파네. 그죠? 근데 재물은 어떻게 보면 융통은 돼요. 그러니까 순환은 된다는 얘기지. 하지만 이 건강은 조금 자신이 없어. 내가 몸에 지병이 들어서라기보다는 외부의 충격. 그러니까 외부의 충격이 뭐가 있을까? 일단 사고? 내가 막말로 지나가는데 위에서 뭐가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내 머리로 떨어지네? 진짜 뭐 나 가다가 넘어졌는데 진짜 골절이 나는 거야. 응? 그러면 자전거를 타든 오토바이를 타든 내가 차를 타든 해서 하는데 접촉사고로 끝나면 좋을 것을 내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몸의 오장육부로 인해서 병이 들기보다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확률적으로 외부에 의한 충격으로 인해서 내 몸이 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은 내가 좀 내 몸을 좀 신경 쓰는 그리고 이 갑인생들이 하나 꽂히면 헤어나지를 못해. 자,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겨? 내 머리, 신경. 그러면은 막말로 뇌출혈이 올 수도 있어. 내가 뇌경색으로 내가 쓰러질 수도 있어. 이 신경들 좀 가라앉혀라. 안 될 때는 조금 내려놓고 좀 이렇게 쳐다보는 것도 필요해. 근데 이건 옌병 그냥 하나 꽂히면은 거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니까. 끝을 봐야 되니까. 안 되는 거 어떻게 끝을 볼 거야. 그러니까 조금은 좀 쉬어가는 타이밍. 그런 걸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올해는 내 건강을 좀 신경 써라.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말하는 건 다 음력이에요. 다 7월이 지나고 8월이 지나가다 보면 그때부터 슬슬 풀려. 슬슬 풀리다 보면 내가 동지가 지났어. 아, 이제 개묘년 운이 들어오는데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또 내 세상이야. 응? 아, 내가 이제는 갖다가 뭐든지 할 수 있어. 아, 내가 작년에 이렇게 준비해놨던 거 올해 내가 이제 모든 걸 다 할 거야. 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니까 제발 그 타이밍을 위해서 지금은
잠깐 숨 고르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마 생각을 하시면 별 문제 없이 넘어가실 거예요. 다만 건강 정말 신경 쓰시고 내 몸수 안 다치게 조금 조심조심, 응? 많이 조심조심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62년생. 이제 올해 이제 61가 되시는 분이에요. 이민생들인데, 제가 이민생분들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 정말 애쓰셨다고. 고생 많으셨다고. 응? 이 우리가 60갑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진짜 이제 우리가 이민년이면 이 양반들이 61가 되는 거야. 내가 태어난 해지.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이민생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라 할까. 정말 앞만 보고 살아오셨어. 어. 내 고집, 누구 말도 듣지 않고, 내 귀 닫고, 안 보고, 눈 가리고. 그러고 살아오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 근데, 이민생 분들이, 뭐라 할까. 이제 사실은 올해 이제 한갑이잖아요. 그러면은 생일 선물을 받아도 현찰을 파네. 올해는 나한테 생일 선물이 아니라 너 생일밥도 먹지 마. 올해는 그냥 미역국도 먹지 마. 잔치도 하지 마. 이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사실은 내가 생일밥 먹고 내가 아플 수도 있어. 그래서 굳이 내가 한갑이라고 해서 의미를 두지 마시고 그냥 지나세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생일은 밀어 먹는 건 아니다. 내가 땡겨 먹으면 땡겨 먹었지 밀어 먹는 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이제 자식들이 뭐 너 주변에서 그냥 지나가기는 좀 서운하니까 그래도 밥 한 끼 먹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생일이 지나고 나서 그냥 모여서 밥 한 끼 먹는 걸로. 그런 식으로 풀어가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랄까. 올해 내가 문서가, 이제 문서라는 거는 이제 아시죠?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된 계약서. 그것들이 자꾸 변동수가 들어와. 근데, 진짜로 계산을 잘해야 돼. 나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서를 정리하지 말라고 그래요. 차라리 올해 좀 더 묵혔다가 내년에 정리를 하셔라. 왜? 같은 문서 정리하는데, 자, 자식들한테 나눠주는 거라면, 세금을 좀 덜 내야 될 것이고, 내가 만약에 이걸 매매를 친다든지, 바꿔 탄다든지 하면, 내가 돈을 좀 더 챙겨야 되잖아. 그죠? 물론 사는 사람은 싸게 사서 좋겠지만, 파는 입장에서는 득을 남겨야 되잖아.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손재야. 쉽게 이래서 손해를 보라는 해란 말이야. 내가 그냥 명예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 식구들한테 넘겨줘도 그 세금이 있잖아요. 그 세금을 갖다가 폭탄을 맞을 수가 있어. 또는 내가 매매를 치는데 이것 빼고 차 떼고 포 뛰니까 남는 게 없네. 내가 손해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묵혀놨다가 그냥 생각만 하는 거야. 내년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올해는 조금 더 묵혀놓으셔. 묵혀놨다가 내년에 돼서 이제 개묘년에 들어서면서 내가 그때 가서 정리를 하면 1이라도 내가 득이 되면 됐지 해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를 하셔서 이제 문서 정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1950년 이제 73이네 73세 이제 경인생들 옛날 같으면 이 70이 넘어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막 이 소리 많이 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또 할 수도 없고 몸이 안 따라주고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요즘 보니까 이 7, 80, 70대, 80대 분들도 굉장히 건강하셔. 그리고 굉장히 멋있어요. 정말 저 연세에 저렇게 멋지게도 살 수 있다라는 게 참 한편으로는 부럽고 또 한편으로는 존경스럽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 나름대로. 근데 내가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이 건강에 신경을 써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나이 때 건강하신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 근데 올해 이제 73 되시는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건강이 많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내 몸이 이제 오래 썼으니 고장도 날만도 하지. 근데 그걸 떠나서 생각지 못한
내가 진짜 뭐 소화가 안 됐는데 갔는데 뭐 큰 병이래. 아, 내가 머리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큰 병이래. 이런 조금 놀라운 소식? 이렇게 좀 놀랄 만한 그런 소식들을 좀 듣게 돼요. 그래서 이 이제 73세, 그러니까 이제 경인생이 되시는 분들은 물론 이 방송을 보신다면 내가 내 몸을 건강을 좀 신경 쓰셔야 되겠지만 거꾸로 이제 자녀분들 이제 자제분들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올해 73인데 경인생이야. 그러면 내가 진짜 한 번 들여다볼 거 두 번, 세 번 들여다보시고 아, 그냥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좀 자주 연락도 좀 하시고 병원도 좀 모시고 가보고 해서 미리미리 막을 수 있는 부분 미리미리 이제 우리가 아무리 큰 병이라고 해도 초기에 내가 발견을 하면 고칠 수가 있거든. 그만큼 의학이 발달이 돼 있잖아. 근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미리 우리가 예방을 해서 그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좀 더 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게끔 자식된 입장에서 조금 한 번씩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제가 오늘 좀 행설수설한 것 같은데 호랑이 해의 호랑이라 참 어려워요 사실은. 쌍호랑이. 근데 나는 내가 아까 말했지 백호랑이를 좋아한다고. 근데 이 흑호랑이는 조금 뭐랄까 어둡다 침울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나라 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뭐 코로나 시국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진짜로 잿빛 흑빛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 흑빛 속에서도 분명히 시간은 지나가고 세월은 흘러가거든. 그러니까 모두들 좀 용기를 내서 내가 안 좋다고 해서 아, 나는 올해 안 좋아 이러고만 사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거 지나가면 좋은 것도 오겠지 라는 마음으로 좀 밝게, 그래서 이 흑빛을 좀 밝게 좀 만들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성함의 혜령이었습니다.